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내란 중요 종사자 혐의를 받는 한덕수에 대해서 특검이 내놓은 구형이 참담합니다. 고작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윤석열 내란에서 한덕수는 중심 축에 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 최상목, 추경호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의 상층부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오히려 먼저 공소장 변경을 언급했을 정도로 중요 종사 임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황들이 법정에서 잇따라 확인이 됐었죠. 국가서열 2위 국무총리가 계엄의 설계부터 실행, 사후 정리까지 나섰던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이진관 부장판사의 결단뿐입니다. 원칙과 신념에 따른 명확한 단죄를 기대하겠습니다. 11월 26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덕수부터 잠깐 이야기하고 요거는 1타 정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한 3시 반경에 내란특검이 재판부를 향해서 한덕수에게 15년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죠. 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보자마자 너무 답답했습니다. 예. 첫 번째 선고였거든요. 네. 구형이었죠. 첫 번째 구형.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15년은 검사의 구형이었는데 한 40년형에서 50년형 정도는 나와줬어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검사는 구형을 하면서 저 사람 세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죠. 세게 구형을 하는 거고 이제 피고인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약하게 관대하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이에서 이제 보통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5년을 구형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15년형을 구형했을지가 딱 눈에 보입니다. 뭐냐면 내란 우두머리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예. 아마 여기서 무기징역형을 선택을 했을 것 같고 방조는 여기서 감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기징역형이 감경이 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형이거든요. 그중에 딱 가운데인 30년을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량 감경이라고 해서 정상 참작 감경이 한 번 더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또 2분의 1로 잘리거든요. 그러면 딱 15년입니다. 근데 왜 정상 참작이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마도 수사에 협조를 잘했다라든지 반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15년형으로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무기징역형에서 감경을 할 때부터도 30년형으로 감경을 할 게 아니라 한 40년에서 50년형. 왜냐하면 국무총리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계엄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자기가 주요한 임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으니까 굉장히 중한 재책을 물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장량 감경, 정상 참작 감경도 해서는 안 되죠. 네. 근데 막판에 본인이 시인을 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고 하면서 지금 구속도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아마 구형을 낮게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이제 아무리 판사가 자기가 이제 소신껏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구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중에 또 이제 윤석열 재판이라든지 줄줄이 이어질 내란범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나온 구형이 15년형이라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를 딱 무기징역 정도로 정해놓고 이렇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정했다는 의미로 들려져요. 예. 아니 제가 예전에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증권사 근무할 때 상품 설계를 했거든요. 예. 그런 거 이런 식으로 해요. 상품 설계를 뭐 몇 퍼센트짜리 상품을 넣으면 몇 퍼센트짜리 뭐 옵션을 넣고 이렇게. 아니 지금 상품 설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뭐라고 써 있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범행에 있어서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가담해 헌정 질서, 법치주의 파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해서 죄질이. 예. 맞아요. 죄질이 중한데 15년이요? 15년? 말이 안 되지. 그 지금 이게 구형만 15년이면 이 재판관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소하면 똑같게일 거고
재심하면 또 깎이고. 그때 나중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어찌합니까? 물론 이 한덕수 같은 경우는 고령인 점이 있어서 실제로 만약 15년 그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감옥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될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란에 대한 피해, 심지어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내란의 피해와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그냥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2016년 7월에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튀르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전엔 터키였죠. 터키에서 이제 군부 쿠데타가 미수가 났어요. 여기에 미수가 난 사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군인들이 다치고 사망한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여기에 연루된 인사요. 숙청되고 재판을 받았을 때 뭐 어떻게 들어갔냐면 가중종신형이라고 들어갔습니다. 가중종신형.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수가 없나 보죠. 그 국가는. 그러니까 종신형을 한 100번을 때려버린 거예요. 너는 절대로 못 나온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생애 그 나의 생명 주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뭐 1000년 때리더라도 1000년까지 못 사니까 물론 그 안에 죽겠지만 그만큼 우리 그때 감정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고려한 재판이 이런 거거든요. 그게 거기서 맞는 거 아닙니까? 가담만 된 사람도요 종신형이 나왔어요. 가담만 된 사람. 정말요? 네, 그게 터키. 맞는 건데. 그럼요. 15, 지금 이제 15년 구형이 네. 나왔는데 만약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묻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진관 이제 재판부에서 15년을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항소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달라는 대로 지금 형이 나왔으니까 항소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5년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 15년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한덕수에 된 거죠. 이게 네. 말이 됩니까? 그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한덕수의 내란 혐의 재판의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이제 정해졌다고 합니다. 선고 기일이 1월 21일로 정해졌습니다. 한덕수의 최후 진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 자세한 건 1타 정치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